2024년 3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력평가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주제는 The Influence of Travel Speed on Environmental Perception. 이동 속도가 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고, 내용 전반적인 흐름은 이동 속도가 주변 환경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고 해서 보행인은 감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고 자동차 운전자는 감상할 시간이 없음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글입니다. 여행 속도는 우리가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보행자는 주변의 세부 사항을 더 잘 보고 이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풍경, 독특한 건축물,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세심히 관찰하며 자극적인 정보들을 이용해 감성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빠른 이동 속도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감상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로를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단지 흐릿한 이미지에 불과하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복잡함을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는 운동의 기계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세계를 단순히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으로 전락시킵니다. 따라서 이동 속도는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행자는 대화 같은 작은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예를 들어 거리의 카페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길가의 꽃을 만져보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반면에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의 막강한 속도 아래에서 순간적 이미지로 지나치는 풍경을 경험하며 여정의 본질이 단순히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이동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이동 속도의 차이는 환경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느린 여행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깊이 있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이 그들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경험을 떠나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30번 지문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먼저 같이 읽어보자. The influence of travel speed on environmental perception 하면은 뭐야? 이동 속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그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가 핵심이 될 거고, 이제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내 환경의 인식에 대해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네, 키워드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주제 파트는 신경 써서 읽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가볼게요. 사실 앞에 이미 내용 정리된 부분이 다 담겨져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집중해서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결국에는 뭐야? 비교해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좀 대립되는지, 어떤 특징들이 같이 묶이는지를 확인해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저 rate of speed, 그죠? 속도예요, 속도. 이 자체가 속도로 그냥 한 번에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속도냐라고 볼 때 우리가 speed라는 명사는 보통 전치사 at이랑 같이 쓰여요. 보통 정해진 친구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which one is traveling?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와 있는 부분이지. 전치사 뒤에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는 특징이 뭐야? 우리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랑은 조금 다르다. 뭐가 달라요? 관계 대명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불완전하게 오는 게 맞는데 앞에 전치사가 붙게 되면 얘가 마치 부사처럼 바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잘 체크해 주세요. 주어 동사 완전.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세뇌가 돼야 돼. 그래서 쌤이 계속 얘기할 거야. 너희들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할 거야. 아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서 원이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지칭할 때 써주는 말도 가능하다. 그죠? 누군가가 is traveling, B-I-N-G 진행시다. 여행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사실 뭐 여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여행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지만 좀 더 의역하면은 우리 move처럼 이동하다라고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한 속도는 will 뭐 한다?
greatly 이런 거 다 일일이 해석하지 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매우 뭐 이렇게 가도 괜찮아. 뭐 한다. 결정하게 된다. 뭘 결정하냐면 the ability, 능력을 결정하게 된대요. 좋아요. 근데 어떤 능력일까? 여기서 결정하다는 건 사실 순접의 동사야. 아, 그래서 주어와 지금 목적어가 순접으로 이어지겠구나까지 알 수가 있어. 어떤 능력이냐면 to process,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뭘? 세부 사항들을 우리 환경에서 세부 사항들 우리가 그 앞에서 영상 봤죠. 막 그 자연 환경들도 나오고 그죠? 뭐 옆에 꽃이나 나무나 뭐 지나가는 뭐 사람이든 뭐든 그런 환경에서 내가 디테일들 어떤 꽃이었지? 어떤 사람, 어떤 나무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속도라는 건 우리가 수식하는 내용이 보통 빠르다, 느리다가 있잖아요. 그 빠른 속도일 때는 처리 과정이 어떻지? 느릴 때 어떻지? 이제 이렇게 A, B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넘어가 2번. 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인간은 진화한다라는 이제 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인가 봐요. 인간의 감각들은 어떻게 됩니까? adapted to 하고 명사하면은 어디에 적응하다, 적응되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좀 쉽게 수동태의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목적어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수동태로 쓰이는구나. 물론 타동사일 때 얘기죠. 그래서 어딘가에 적응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속도에 적응한대요. 그렇죠? 어떤 속도야? 하고 또 전치사 관계대명사. 한마디로 하면 이제 관계부사 절로 이제 수식이 들어가. 인간이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는 적응하게 된대. 잘 생각해봐. 우리 경험을 생각해봐. Under their own power. 그죠?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는 속도야. 근데 이제 언제냐면은 while walking. 우리 접속사의 ing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걸어가면서 이동하는 속도에 적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에서는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접속사 현재 분사 파트는 우리 접속사라는 거는 원래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내가 주어 동사 이 절의 크기 말고 조금 더 간략하게 쓰고 싶어, 좀 요약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우리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이런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3번 칸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주어와 동사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진행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중복되던 주어 생략, 비동사 생략 하면서 이제 분사구문을 바꿀 수가 있는 거 항상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속도에 따른 디테일 처리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넘어와서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이야? 아까 말했잖아. 그 distinguish, 여기서 distinguish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디테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하는 우리의 능력, 그 환경에서. 그 능력은 따라서, 여기서 따라서니까 연결을 표시하시고 앞에 내용이랑 순접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도 순접이죠.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움직임에 아까는 우리가 이제 걷는 속도라고 했죠. while walking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movement로 바꿨습니다. 그 속도에 맞는 움직임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속도냐라고 뒤에서 이제 수식이 오는 거죠. 대략 5마일 정도래. 뭐당 5마일이야? 1시간 혹은 1시간 이하의 5마일 정도로 대충 맞춰져 있대. 우리 걸음걸이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fastest users of the street, 도로에서 그런데 가장 빠른 최상급이죠. 우리 뭐 가장 빨리 걷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화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더 넣어줘. 콤마 동격의 표현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운전자래. 앞에도 복수, 뒤에도 복수를 일치하고 있죠. 운전자는 가장 빠를 수밖에 없지 얘들아. 뭐 차보다 빨리 뭐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겠나요? 우리 상상할 수가 있죠. 훨씬 더 많은 능력이야, 적은 능력이야. 여기서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어?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리미티드가 쓰인 걸 이해해야 해. 왜? 우리가 디테일을 처리하는 능력이잖아. 근데 그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밋이 나온 거예요. 별표예요, 별표. 비슷한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능력이 좀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에서 계속 반복되는 디테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야.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디테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즉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다시 설명할 때 좀 간편하게 우리가 하이픈으로 설명해주죠. 추가 설명. 그 운전자는요 단지 뭐 할 뿐이다. has a little time ability. 그래서 little은 사실상 부정 해석으로 해주는 편이죠. 독해에서
시간이나 능력이 없대요. 다시 어떤 능력? 뭐 to appreciate design details. 그죠? 디테일들을 여기서는 또 distinguish가 아니라 appreciate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appreciate 옆에 보시면 사실 뜻이 좀 더 써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는 게 좋아. 일단 감상.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써줄게요.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마치 evaluate처럼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감상하다. 앞서 나왔던 동사들이랑 이제 바꿔서 쓸 수도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들을 확인할 능력이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반면에 라니까 앞에 가장 빨랐던 사람이랑 반대된 얘가 나오겠죠. 빠른 속도 말고 우리 어디야 이제? 느린 속도. 그럼 느린 속도는 뭐 할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디테일들을 판단하고, 그죠? 구별하고 처리해내는 능력이 뛰어나. 다시 말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pedestrian travel, 보행자가 하는 이동, 우리 발로 하는 거잖아, on foot. 근데 being much slower, 어떤 상태냐면요,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느린 상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분사구문인데 접속사가 생략됐고 비동사까지 생략하기엔 좀 아쉬워. 그럴 땐 남겨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allowful, 뭐를 허용하냐면 그 감상을 허용한대요. 앞서 나왔던 appreciate의 명사 형태입니다. 당연히 뒤에도 environmental detail이 되겠죠.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판단할 만한 시간,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joggers and bikes, 그죠? bicyclist 하면 이제 걷는 것보다 좀 빠른 사람이야, 달리기 하니까. 그래서 좀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for,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지 마세요. 놓여있다 정도로 이해하세요.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이 형식처럼 우리가 주어가 어떤 상태다라고 해석 받아줄 거거든. 어딘가에 아무튼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between 하고 뒤에는 뭐뭐 사이가 될 수 있는 최소 이제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죠. These polar opposites. 이 폴라가 양극이잖아. 뭐였어? 극과 극이 이제 걷기랑 차량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극들 복수가 나오는 거야.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while 뭐뭐 하지만 뭐뭐 하면서 둘 다 되죠. 그들이 여행하면서 faster than pedestrian, 그죠? 걷는 사람들보다는 빨라, 비교급, 그죠? 이제 그러한 이 사람들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들의 속도는 또 어때? 속도는 ordinarily much slower than, 사실 뭐보다 더 느리다. 당연히 뒤에는 motorist 나와야 되죠. That of the typical motorist 하면은 전형적인 일반적인 앞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량 탑승자의 속도보다는 느리다라는 거야. 여기 일단 별표하고 이따 수업 내용 진도 끝나고 문법할 때 이 서술형 부분은 같이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찝을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그죠? 사실상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비교해주는 핵심이 결국 뭐였어요? 속도를 가지고 나누는 거였다. 다시 요약해드릴게요. 속도가 빠르면 어떤 특징이 있지? 느리면 어떤 특징이 있지? 라고 놓았을 때 빠름과 동일선상은 능력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였어. 느리면 능력이 좋다였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헷갈리면 안 돼. 수식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 어떤 능력이야? to, process, details였죠? 요거였어. 그래서 요런 능력이구나. 만약에 여기서 과정, 디테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리엔테이션에 도달하고자 하는 능력이라면 당연히 이 흐름과는 맞지가 않겠죠. 반드시 수식한 내용이 뭔지까지 확실하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용 정리는 끝났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문법 파트 같이 볼 건데, 일단 이 글 자체가 많이 나왔던 문법이 뭐였어? 선생님이랑 좀 찍었던 게 분사구문이 있었죠. 분사구문. 여기는 이제 출발이 부사절이다라고 했어요. 요약 한번 다시 해드려요. 부사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완벽한 절이라고 했고, 이것이 혼자 문장이 될 수는 없잖아. 완벽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주절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이 부사절에서 주절과 똑같이 취급하기 좀 그래. 그래서 부사절을 좀 줄여. 접속사 가능하면 생략할 수도 있고, 이 주절과 주어 같으면 주어 생략. 같을 때만이에요. 다르면 남겨둬야 됩니다. 동사가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뭘 쓴다 우리? 너무 쉽죠? pp를 쓴다의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원래는 being 생략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마치 뒤에 형용사 보어만 남겨질 때는 being을 살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인 덩어리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여러분 문제는 보통 ing를 쓸래, pp를 쓸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가, 이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문법들은 여기 6번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찝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 뭐 while 절이 나와서 뭐 부사절이 살짝 껴있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라고 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사실 여기서도 뭐 비교가 많이 나오죠. A랑 B라는 개념을 비교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번 형용표 쳐볼까요 우리? 짜자잔 선생님 이제 빨간색깔로 해볼게요. That of the typical motorist 하고 나와. 그래서 전형적인 모토리스트의 대시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제 뭐 책에서도 별표가 쳐있지만 선생님이 여러 번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거를 진짜 헷갈려해. 이 대시라는 개념을 일단 써야 한다가 없어. 우리나라 말에는 사실 뭐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 보행자의 속도와 자동차 타는 사람은 좀 비교할 만하다. 자동차 타는 사람이 더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걸 문법적으로 틀렸어. 다시 말해 이렇게 배우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영어에서는 그러면 틀렸어. 반드시 비교해주는 정확한 대상을 써줘야 돼. 이 대시 결국엔 뭐야? 그 속도잖아, 속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rate of speed 이거를 그대로 받아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받아주는 내용이 혹시라도 또 뭐가 안 된다? 도우즈로 갑자기 뭐 변신해 있으면 당연히 또 틀리게 된다. 왜? 단수 취급으로 받아줘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교가 들어가 있을 때 결국 대시라는 지칭 대상이 소유격으로 나올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체크하고 서술형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30번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해가 다 잘 됐는지 여러분 옆에 체크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세요.